그날 경찰이 먼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오후였고, 그날도 어머니는 은행에 다녀오신다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진 경찰서입니다. 어머님을 현재 보호 중입니다.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왜 보호 중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만 그 한마디만 들렸습니다. 따님이시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절대 평범한 날로 끝나지 않겠구나. 어머니는 시간을 어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간다고 하면 정확히 1시간 후에 돌아오셨고, 마트에 간다고 하면 정확히 2시간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하신 분. 그게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엔 언제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오후 2시 병원, 저녁 6시 저녁 준비. 하루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 다녀올게. 오후 2시. 어머니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버지 제사 준비 때문에 현금 좀 찾아야 해서 100만 원만 찾아올게. 평소와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그 말이 제가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문을 열고, 평소처럼 신발을 신으시고, 평소처럼 다녀올게 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시쯤 오시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거실에선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그렇게 집을 나서신 지 정확히 4시간 후 제 휴대폰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반찬을 해드릴까, 주말엔 어디 모시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며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은행에서 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돈을 찾으러 왔어요. 얼마를 찾으러 오셨는데요? 돈을 찾으러 왔어요.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찾으러 왔어요. 은행 직원은 점점 당황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에 나가신 어머니가 오후 3시가 되어도, 오후 4시가 되어도, 오후 5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제가 알던 어머니가, 시간을 지키던 어머니가, 정확하던 어머니가 그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오후 2시. 저는 평생 이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정상이셨던 순간.
그 시간을 지나 어머니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가 알던 모습에서 멀어져 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1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정도였습니다. 요즘 은행이 사람이 많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슬슬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작 돌아오셨을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건가? 어머니는 핸드폰 배터리를 자주 확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외출 전엔 꼭 충전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끔 깜빡하실 때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 배터리가 나갔나 보다.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가슴이 이유 없이 조여왔습니다. 더 이상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넘어지신 건 아닐까? 길을 헷갈리신 건 아닐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집 근처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실례지만 70대 여성분 오신 거 혹시 보셨나요?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키는 작으시고 흰머리에 파마하신 분이요. 아, 그런 분은 안 오셨는데요. 다른 은행에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근처 병원에도 전화해봤습니다. 응급실입니다. 혹시 70대 여성분 오셨나요? 응급실에 그런 환자분은 안 계신데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밖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길을 헷갈리셔서 근처를 헤매고 계신 건 아닐까?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슈퍼 앞, 버스 정류장, 공원 벤치, 어머니가 계실 만한 곳을 다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번호를 누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2. 3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차분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진경찰서입니다. 어머님을 현재 보호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호 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선가 길을 잃으셨다는 뜻, 혼자 집을 찾지 못하셨다는 뜻.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실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단순히 길을 헷갈리신 거야.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저는 계속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경찰서까지 가는 길은 마치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다치지 않으셨을까?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정작 입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급하신가 봐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습니다. 옷도 평소 입던 그 옷이었고 가방도 잘 들고 계셨습니다. 상처도 없었고 흙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제가 알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멍하고 불안하고 어딘가 낯선 표정. 마치 길 잃은 아이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돈을 찾으러 오셨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셔서요. 창구 직원이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속 같은 질문만 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찾으러 왔어요. 얼마를 찾으러 오셨는데요? 돈을 찾으러 왔어요. 이 대화를 30분 넘게 반복하셨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경찰관의 권유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이 아닌 신경과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두리번거리기만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저를 한참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이 큽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증상으로 봐선 인지 기능 저하가 명확합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어머니는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물으셨고 집 주소를 끝내 떠올리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더라? 내가 왜 여기 있지?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우리 집에 가야 하는데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지만 고개만 끄덕이셨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제사 음식만 묵묵히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실 수 있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받아들이고 계신 거라는 걸. 그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니?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어머니는 그랬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곤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하신 말이었습니다. 뭐가요? 내가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서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옆방에선 아버지가 혼자 술을 드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술을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달라졌습니다. 문단속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었고 같은 질문을 듣는 횟수가 늘었고 외출을 말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하고 물으셨고 저녁마다 밥은 먹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한 말을 다시 하셨고 방금 전에 물은 질문을 다시 물으셨습니다. 처음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정정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저는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어머니라는 역할에서 돌봄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가스 확인, 문단속 확인, 전화기 챙기기. 현관문엔 집 주소와 제 전화번호를 붙여뒀습니다. 어머니의 가방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혼자 외출하셨습니다. 1시간 뒤 동네 슈퍼 주인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 집을 못 찾으신대요. 그날부터 현관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가두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정말로 어머니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정신이 맑으신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잘 잤니?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세수도 하시고 혼자 옷도 입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도 평소처럼 차리셨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좋아지시는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헛된 희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하신 말이었습니다. 뭐가요, 엄마? 내 인생을 이렇게 묶어둬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이제 시집도 가야 하는데 어쩌면 좋니?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나를 돌봐야 하잖니.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도 내 인생 살아야 하는데.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들도 낳고 그러던데. 너만 이렇게 엄마 때문에 발목 잡히고.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엄마가 저 키워주신 것처럼 이젠 제가 엄마 돌볼 차례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위로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 준비를 하고 회사 동료들은 승진을 하고 저는 어머니 병원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팅 약속을 잡아도 어머니 때문에 취소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요.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회식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요.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결혼 안 했네. 회사 생활도 제대로 못하네.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간병하느라 힘들지?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지만 정작 저는 괜찮아요 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이 병이 어머니만의 병이 아니라는 걸, 가족 모두의 삶을 바꾸는 병이라는 걸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너한테 짐이 돼서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너랑 같이 살아서. 그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자신이 잊혀져 가는 것보다 제가 어머니를 원망하게 될까봐 더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우셨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다시 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정신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잊어도 저는 어머니를 기억할 테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 밤새 간호해주신 것, 제 편이 되어주신 것, 그 모든 것을 제가 기억할 테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가끔 제 이름을 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저를 보고 물으십니다. 누구세요? 처음엔 그 말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구나. 제 얼굴을 잊어도, 제 목소리를 잊어도 손을 잡으면 놓지 않으십니다. 제가 손을 잡으면 어머니는 꼭 쥐십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손의 온기만큼은 아직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잊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제는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니?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대답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다.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함께 있음일지도 모른다고. 요즘은 어머니와 산책을 자주 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어머니는 걸으면서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쁘네.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또 걷습니다. 가끔은 길을 잃으신 것 같아 불안해하십니다. 집이 어디더라? 그럴 땐 제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러면 어머니는 안심하신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많이 불편하지? 내가 힘들 텐데. 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밤새 열이 나서 울 때 엄마가 밤새 간호해 주셨잖아요. 제가 시험 떨어져서 울 때도 엄마가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이젠 제 차례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을 뿐입니다. 아버지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엔 어머니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머니 곁에 오래 앉아 계십니다. 말은 없으셔도 손을 잡고 계십니다. 어제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을. 오늘도 어머니는 제 이름을 잊으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할 테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 밤새 간호해 주신 것, 제 편이 되어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제가 기억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기억이 되어 드릴 겁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으시면 제가 길이 되어 드리고,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면 제가 안식이 되어 드리고, 어머니가 외로워하시면 제가 곁에 있어 드릴 겁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제 손을 잡고 계십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까지도 저는 어머니를 기억할 겁니다. 그게 딸의 도리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적지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혹시 요즘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신가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자주 깜빡하는 것, 길을 헷갈려 하는 것.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실 때, 엄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속을 잊으실 때, 요즘 깜빡하시네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신호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겠어요? 엄마, 아빠, 요즘 어떠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진 않은지, 말이 자꾸 반복되진 않는지, 뭔가 불안해하시진 않는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이미 빌려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오늘 꼭 안아드리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